안녕하세요. 파고다 인천 끝토익 RC 강사 이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 열심히 하셨나요? 아무래도 6월 30일 시험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번 시험은 조금 쉽게 출제될 거라는 좀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이 좀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저하고 정리 잘 하셔가지고 꼭 좋은 성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한번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파트 5인데요. 처음 보자마자 여러분들 항상 보기부터 보는 거 있지 않으셨죠? 보기 보시면 동사 파트의 동사 패턴의 문제구나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항상 뭐예요? 동사하고 뭐하고? 그렇죠. 준동사하고 비교하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동사 문제다라고 판단이 선 순간 어때요? 수, 태, 시 확인하는 패턴 꼭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보시면 지금 보자마자 사람 명사 이름이 나왔어요. 고유명사가 나온 상태에서 동사를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동사구나라는 판단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보자마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동사가 하나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있으니까 준동사가 정답 하고 쓰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C를 봤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correct라는 단어는 분명히 뭐예요? 타동사란 말이죠. 그랬으면 목적어가 있어야 될 텐데 목적어가 없다라는 게 조금 이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닌가 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 문장은 뭘 알았어야 되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라는 걸 꼭 판단하고 시작했어야지만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구조에서는요. 보면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꼴 있잖아요. 그래서 명사 주어 동사. 그래서 이런 꼴 자체가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건 어떻게 찾아내냐면 information이라는 명사가 있고요. 갑자기 명사가 또 나와요. 이게 복합명사로 말이 이어질 수는 없다는 게 바로 판단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 나오고 나서 뒤에 동사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명사 동사 패턴이 딱 떠오른 순간 포인트가 잡혀요. 그러고 나면 동사가 분명히 정답이니까 쓰이는 답이 아닌 상태에서 그러면 얘가 주어고 뒤에 들어가는 건 동사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동사가 3개가 있었기 때문에 correct는 지금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PL가 단수라서 A번은 오답 처리되고요. 그럼 B하고 D가 남은 상태예요. 그러면 단수는 분명히 있고 하나는 미래 시제이기 때문에 시제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능동, 수동이 포인트로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능동과 수동을 포인트로 잡아야지. 그래서 목적어가 없으면 능동,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 이렇게 풀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B로 쓰는 사람이 꼭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라고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목적어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죠. 목적어가 원래 지금 여기 있던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나간 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명사 주어 동사일 때 여기 동사가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3형식 동사로 오면서 목적 없는 꼴이 와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D가 정답이다 라고 판단하시면서 마무리했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사 주어 동사 꼴 꼭 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생략되다 보니까 명사 나오고 여기 없는 상태에서 주어 동사. 이 동사할 때는 뭐야? 3형식 동사가 온다. 포인트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그 밑에 수일치는 현재 시제와 함께한다.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얘 같은 경우는 미래였잖아요. 그래서 will이다 보니까 수하고는 관련성이 없었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현재 시제일 때만 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만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은 보기를 보자마자 여러분이 판단이 딱 쓰셨어야 돼요.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시간 관련 부사가 딱 눈에 들어와요. 뭐가 있어요? now하고 soon이 있구나. 그래서 now는 현재고 soon은 뭐예요? 미래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죠. 그럼 무조건 어딜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무조건 동사를 보세요. 동사의 포인트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무조건 시제의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S가 있는지 아니면 will이 있는지 그 부분을 보시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였기 때문에 그냥 정답은 당연히 나오구나라고 마무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희는 문제를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포인트 딱 잡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리하셔야 될 건 시제 관련 부사가 현재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종류별로 꼭 좀 오늘 중으로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regularly, now 이런 것들 보이실 거예요. 그죠? frequently라든지. 그리고 이제 now나 presently, currently 있죠. 얘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형하고도 잘 어울리는 형태 3가지예요.
그래서 현재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도 잘 어울린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라는 과거 그 다음에 once 있죠. once는 한때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제와 어울리는 패턴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꼭 정리해 주시고 soon하고 shortly 미래다. 꼭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far 있죠. far 같은 경우는 비교급 강조 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far more 이거 생각나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far more, much more 아니면 even more 이 세트로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복습하실 때 여러분 부교재 같은 교재 같은 거 있으시면 꼭 부사편에서 꼭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교급 강조부사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3번이에요. 3번은 보자마자 품사 문제구나예요. 그래서 품사 문제 풀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에 뭐가 있는지 뒤에 뭐가 있는지 판단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동사 뒤에 목적어 왔고 그리고 나서 뒤에 by 전명구로 왔기 때문에 뒤에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전명구 수식어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보면 동사가 나오고 뒤에 목적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밑줄. 그러니까 뭐가 정답? 부사가 정답 해서 마무리. 해서 정답을 A번으로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오답 패턴일 때 꼭 나오는 거죠. 그래서 꼭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삼형식 동사 있죠.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부사가 정답으로 올 수가 있어요. 단 여기 동사는 keep이에요. 그래서 동사를 보면서 동사가 삼형식인지 사형식이어서 명사 목적어 온 다음에 명사 하나 더 와야 되는지 아니면 오형식이어서 목적어 다음에 여기 뒤에 뭐가 오는지 이게 포인트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keep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활용됐었는지 꼭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형식 동사죠.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를 갖는 동사류예요. 그래서 make, find, consider, deem, leave까지.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6개를 기본적으로 쫙 썼는데요. 우선 4가지가 중요해요. make, find, consider. 그 다음에 deem, leave까지도 좀 알아두시고 얘네가 나올 때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목적어 다음에 보어로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 그래서 시스템을 어때요? 쉽도록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cooking equipment이죠. 그래서 요리 도구를 뭐예요? 방치된 상태로 두다란 뜻이야. 그래서 네버니까 두지 마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해석보다 중요한 건 뭐라 해서 다시 한번 목적어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보어로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 패턴 꼭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정답이 어디로 갔어야 돼요? C로 갔어야 되는 패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간혹가다 이제 오프라인에서 질문하는 학생들 보면 쌤 얘도 분명히 형용사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동사에 ing를 씌우면 우리가 분사라고 하죠. 분사도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요. 형용사하고 만약에 지금 보기에 같이 나올 경우에는 의미 차이를 본인이 구분할 수 있으시면 하시고요. 그래서 차이가 있으시면 차이 구분해서 쓰시고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ing는 잊어요. 그냥 항상 형용사가 정답이겠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험에 keep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secure 나온 패턴은 덩어리째 외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보자마자 1초 문제처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은 동사 어휘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선 의미들을 알아야 되겠죠. solve는 뭐예요? 해결하다고. prepare는 준비하다. 이 단어가 조금 어렵지, defer. 얘가 delay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연시키는 것. delay랑 똑같다. 그 다음에 compile은 편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어 자체가 우선적으로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오는 목적어가 뭐였는지를 봤어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가 없죠. 왜? 수동태로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사 뒤에 목적어가 와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면 되는데 목적어가 없죠. 왜? 수동태로 바뀌면서 얘가 어디로 빠져나가요? 주어. 그래서 주어로 빠져나오면서 be 플러스 pp 형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all decision이 원래 뭐였다? 목적어였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solve the decision, prepare the decision, defer the decision 어떤 게 맞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세트로 해석을 해보시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이 뭐야? 지연될 것이다 라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defer라는 단어는 decision하고 세트로 묶으셔도 괜찮아요. 정말 많이 활용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defer the
upgrade, defer the decision 해가지고 결정을 지연하다, 결정을 연기하는 거죠. 결정을 연기하다 아니면 여기서는 upgrade를 연기하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ompile한 단어는 시험에 나왔을 때 생각보다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단어예요. 그래서 문서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데이터 같은 거를 편집하다란 말로 묶어주시기만 하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거라서 regarding 전치사죠. 그래서 전치사 형태로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관해서라는 뜻이다라는 것까지만 참조해 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5번 문제 보시면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면서 수와 관련된 애들이구나라는 게 판단이 딱 섰어야 돼요. 그래서 수적으로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독으로 쓰인 건지 아니면 뒤에 명사 있는지를 보셨어야 되는데 보시면 뒤에 매니저 S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복수명사 앞에 쓸 수 있는 수량형 용사 아니면 한정사를 선택해라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더는 뭐예요? 단수고 올은 복수죠. 아니면 불가산도 되고요. 이치는 당연히 그렇죠. 단수만 되고 few는 복수만 돼요. 그래서 수적으로 분명히 복수가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라고 few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해석을 했어야 됐겠죠. 그래서 3일부터 6일까지죠. 그래서 헌터라는 사람이 어때요? 많은 워크샵을 가질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를 위해서? 많은 직원들일까요? 아니면 전체 직원일까요? 아니면 어때요? few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거의 없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직원들을 위해서 워크숍을 열지는 않을 테니까. 정답은 당연히 그래서 올이 정답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수량형 한정사의 포인트 있죠. 단수와 어울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매달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each, every, another, either 보이시죠. either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neither는 둘 다 아닌 거죠. 얘네들을 간혹가다 많이 놓치시는데 얘네들은 분명히 단수 명사 앞에 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보스 있죠, 보스? 얘가들은 둘 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수고, several, man 이런 것들도 다 복수고, few하고 few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불가산도 여러분이 아는 거니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복수하고 불가산이 둘 다 되는 거 있죠. 아까 all처럼. 그래서 all, some, half, most 있죠. 얘네들 다 복수, 불가산이 둘 다 된다까지 꼭 좀 잡아주시면 되겠다. 이번 달에 분명히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6번 가볼게요. 6번, 품사 문제예요, 단순하게. 그러면 앞뒤를 봐야 되겠죠.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프르분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뒤에는 전면구라서 전면구는 그냥 쑥 묶어서 덩어리 없애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 뒤에 뭐 써?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3형식 동사 뒤에는 목적어 온다고 그랬고 5형식은 어땠어요? 목적어 오고 보어로 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형용사 오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혹시 어떤 건지 잡았어야 됐겠죠. 근데 프루브가 이형식 동사예요. 비동사 아시죠? 비동사랑 비슷해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뭐가 오는가? 그게 포인트였어요. 비동사 뒤에는 당연히 형용사가 정답 이렇게 보시면 될 테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형이 ED로 끝난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구분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안 되면 뭐가 우선이다? 형용사 우선이다라는 거 그거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형식 동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형식 동사에 기본적으로 뒤에 오는 건 형용사가 주로 오고요. 명사가 올 때는 주어랑 보통 동격이 될 때는 가능하죠.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대부분 이형식 동사 뒤 형용사 온다예요. 그래서 제일 쉬울 때가 이제 비동사가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우면 이제 remain이 나오기도 하고요. remain은 꼭 잡아주셔야 되고 가장 어려울 때 나오는 게 프르브다까지 종류별로 꼭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이렇게 형용사 온다. remain 다음에 어때? remain the same 보이세요? 이건 제가 의도적으로 써놓은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더 same 있죠. 얘가 더가 써 있어서 명사처럼 보이지만 얘는 형용사예요. same이라는 형용사는 꼭 더를 앞에다 써주니까 꼭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 시험에 한 문제가 또 어떻게 나왔었냐면 remain 여기 앞에다 여기에다가 부사가 정답으로 나온 패턴이 있었다라는 거. 왜? 얘가 보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어가 있다 보니까 그 앞에 들어가는 건 형용사 아니 부사가 들어간다라는 것만 좀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마지막 예문은 이제 비동사 뒤에 보어로 명사가 오면서 동격인 패턴이니까 참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보시면 보자마자 any, all, anything, everything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무슨 부정대명사, 그죠? 대명사 관련 문제인 것 같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기만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any는 뭐야?
어떤 것이든요. 어떤 뭐뭐라든이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all은 모든 것이고 anything은 어떤 것이든이고 everything은 모든 것이죠. 단순하게 보면 이거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연하게 이 부분만 쳐다보시면 문제가 잘 안 풀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뭐냐면 해석을 통해서 무조건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대명사가 과연 무언가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 4개의 회사가 연락을 받았다고 그래요. 뭐에 대해서? supporting, 여기 보면 우리 특정 프로그램 명사가 나왔잖아요. 이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그들인지 누군지 그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뭘 했다? 엄청난 양의 금액을 기부했다예요. 누가 기부한 거예요? 여기서는 4개의 회사가 기부했다가 포인트예요. 물론 다른 게 있었으면 좋지만 여기서는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any는 절대 주어 자리에 단독으로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any 뒤에 어떤 명사가 와 있을 때 보통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all이라는 단어는 4개 회사라고 했으니까 4개 모든 회사가 기부했어. 괜찮잖아요. 그래서 all이 정답으로 가능성이 많고, anything은 어떤 것이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 4개가 아니라 몇 개인지 모르는 거죠. 그럴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답으로 나올 수가 없었고, everything은 진짜 그냥 다예요. 이게 뭐 회사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everything은 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특이하게 여러분이 여기서는 for forms를 잡아서 all이 될 수 있는 패턴을 찾는 게 관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대명사에 대해 정리를 해놨는데요. any 같은 경우는 해석할 때 어떤 뭐뭐라더라고 해석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물론 일반적으로 부정문에 쓴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긍정문에 나오는 패턴도 되게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석으로 어떤 뭐뭐라도라는 게 머릿속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all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앞에 언급이 돼 있죠. 그래서 그거 전체를 지칭하는 all이 패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anything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것이든, 그 다음에 everything은 모든 거죠. 그죠? 그렇게만 좀 잡아주시면 됐네요. 좋습니다.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은 전치사 문제예요. 그래서 4개 다 전치사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만 판단하시면 돼요. pertaining to가 조금 어려운데 얘는 뭐뭐에 관해서란 뜻이에요. 뭐뭐에 관해서. across는 무슨 뜻이죠? across the street 생각나야 되겠죠. 그래서 across the street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로를 가로지르다. 인스파로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through는 뭐뭐를 통해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가 나왔고 앞에 뭐가 있어요? 세미나가 나왔죠. 그러니까 세미나에 관련된 정보. 인포메이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바웃을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세트로 조금 보시면서 바로 접근하셨으면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그냥 세미나에 관련된 추가 정보가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about에 관련해서 시험에 pertaining to는 생각보다 많이 보이진 않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나왔었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나오던 단어이기 때문에 정리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 패턴을 정리를 해보면 관해서라는 about 패턴이 regarding, concern,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따볼게요. regarding, 그다음에 concerning, regarding, concern, 이 두 개가 우선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꼭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on, 관해서, as to도 관해서, as for도 관해서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특히 머릿속에 꼭 좀 넣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pertaining to하고 pertinent to까지 자주 보이진 않지만 꼭 잡아주셔야 되는 형태고요. 아까 across the street은 제가 여기 따로 쭉 써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가로지르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빈도 패턴은 항상 영역이 오면서 전역이란 말로 쓰여요. 전체를 가리켜가지고. 그래서 나라 전역에, 그 다음에 산업 전반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좋겠고, 인스파이어는 불구하고 잘 아시죠? despite. 여기에는 오브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간혹 가다 보면 저한테 꼭 물어보시는데 오브 없어요. 보기에는 간혹가다 이렇게 함정으로 넣어놓긴 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through는 뭐뭐를 관통해서, 통해서 우리가 뚫고 지나가는 형태의 through 있잖아요.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9번인데요. 9번은 보자마자 의문사가 4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의문사가 나오면 뭐예요? 그렇죠. 관계대명사거나 아니면 명사절 접속사거나 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관계대명사인지 명사절인지 그걸 판단을 하셨어야 돼요. 관계대명사라는 건 명사 뒤에 오죠. 그죠? 명사절 접속사는 어때요? 동사 뒤나 전치사 뒤 이렇게 오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전치사 뒤네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뭐예요? 명사절 접속사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most of 보이시죠? 원래는 이게 없어가지고 그냥 얘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받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 의미적으로 그 명사의 대부분이 하려고 most of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most of 다음에 밑줄 오는 패턴이 딱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most of them 기억나시죠? some of them 그것처럼 세트로 기억을 해주셔야 이 문제가 관계대명사라는 걸 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기 보시면 who, them, that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대명사하고 관계대명사 패턴처럼 딱 보기가 보일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대명사는요. 기본적으로 접속사가 아니에요. 근데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동사의 수를 찾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뭘 찾는다? 동사의 수. 잘 보시면 동사가 몇 개가 있어요. 여기에 헤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해가지고 동사가 2개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다? 접속사가 필요하구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most of 밑줄 해가지고 패턴에서 이렇게 them, whom, which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을 때 포인트로 딱 보면 동사 수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머릿속에 most of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면 them. 여기 who가 오타가 났는데 이게 whom이에요. whom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them, 그 다음에 whom, 그 다음에 which 이렇게 세 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동사가 2개잖아요. 그러면 them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whom하고 which 중에서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만 판단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whom인지 아니면 which인지를 판단해 주시면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기본적으로 of 뒤에 나왔기 때문에 who는 주격이라서 답이 되지 않아요. them은 가능성이 있고 that은 전치사 뒤에 that은 절대 오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전치사 뒤에 that은 온다 안 온다? 오지 않아요. 그럼 who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them하고 whom 둘 중에 선택하는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동사가 분명히 2개였기 때문에 that이 아니라 뭐가 정답이다? whom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여기서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고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타입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예문으로 나왔는데 뭐냐면 포인트가 some of them, some of whom 이거 포인트로 구분한다고는 했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실제 시험에서 어떤 걸 활용하냐면 and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사 수를 세다 보니까 동사가 하나 나왔고 여기도 동사 2개니까 그렇죠? 근데 밑에 것도 보면 여기도 똑같거든요. 마찬가지로. 그쵸? 근데 여기는 컴마 찍어가지고 지금 그냥 뭐예요? 동사만 2개고 접속사가 없으니까 whom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얘도 똑같이 동사가 2개인데 이번에는 and가 있어서 접속사를 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them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some of them이 정답.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패턴을 형태로서 여러분이 them, whom, which 구분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and 확인한다라는 것까지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10번 보시면 although, however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접속사냐, 전치사냐, 부사냐의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갔을 때 동사 수가 제일 중요하겠죠. 아까 앞문장에서 얘기한 거랑 조금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동사가 몇 개인지가 중요했어요. 동사가 몇 개 있어요? advise 하나 나왔죠. 그래서 여기 지금 동사가 또 있어요, 없어요? 동사 여기 하나 더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뭐가 정답? 접속사가 정답. 이러면 안 되죠. 왜? 앞에도 뭐예요? 접속사가 대시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사 수를 셀 때 뭐도 같이 된다? 접속사의 수도 꼭 확인한다. 그래서 접속사가 더 이상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접속사인 although는 오답 처리돼요. 그럼 however는 품사가 부사죠. 접속 부사라고 하고요. despite는 전치사고 except는 전치사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앞에도 뭐가 있고요? 우선 여기는 전면구로 빼고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도 왁스 카드보드라고 하는 명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앞에 주어가 될 수 있는 all forms가 있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명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전치사가 들어가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면구로 묶어가지고 어때요? 버려버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치사인 C 아니면 D가 정답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해석을 해보면 이 서비스는 뭐야? 고객들에게 권했다란 얘기죠. 그래서
all forms of paper material에서 종이류의 그런 모든 형태 양식들이에요. 폼 형태들은 뭐야? 왁스 코팅된 카드보드지 불구하고에 제외하고야. 그렇죠? 당연히 뭐예요? 제외하고가 적합했겠죠. 그래서 그 카드보드지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재료들 아니면 어때요? 그 종이들은 이렇게 되겠죠. 뭐 할 수 있다? 리사이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직역에서 판단할 수 있었네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접속사, 전치사, 부사 같이 나왔을 때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접속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조건 동사가 2개가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대신 동사 수만 세지 마시고 접속사가 어디 숨어 있는지 꼭 찾아내셔야 되겠고 전치사는 단독적으로 명사만 와서 전명구가 되는 거 잊지 않으셨고요. 그 다음에 부사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오죠. 그리고 나서 뒤에 완전한 절이 온다로 묶어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접전부 문제는 꼭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파트 6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파트 6입니다. 파트 6는 이제 들어가면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글의 종류를 판단했어야 되겠죠. 아, 레터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파트 6는 문맥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석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Thank you for submitting이에요. 그래서 너의 신청서를 제출해줘서 고마워. 어떤 신청서인지 우리가 모르는데 We appreciate, 고맙다라는 얘기를 감사드린대요. You are considering, 고려해줘서 뭐를? 커리어. 이제 여기까지 읽으면 여러분이 생각이 들죠. 이게 구인 광고 관련해서 그쵸?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신청을 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한테 연락해서 고맙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뭐야? 불행히도라고 하죠. 이미 여기서 단어에서 끝난 거야. 불행히도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어때요? Posted Executive Assistant. 그래서 우리가 이제 Posted라는 건 광고를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광고 낸 Executive Assistant 보조 자리는 뭐가 됐다? Has been filled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 뭔가 하고 봤는데 그렇죠? 네. 우리가 포스티드에서 이건 뒤에 없었어도 우리가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오픈과 관련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프닝이라는 단어가 그냥 바로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는 공석이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구인 광고 관련해서 포인트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B번으로 오프닝을 선택해 주셔서 여기서는 Executive Assistant 오프닝. 그래서 이 자리, 공석이 이미 채워졌다라는 게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이 연결어 나왔어요. 앞문장이 판단을 했죠. 그러면 이제 뒷문장만 보시면 되는데 우리 인사과 팀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뭐에 있어서 너의 educational background, 학교 배경 지식이죠. 그리고 경험에 있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너는 탈락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깊은 인상을 받았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럼 연결이 되지 않죠. 네덜란드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이미 우리 일자리가 채워져가지고는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깊은 인상을 받았잖아 하는 거니까 정답은 누가 봐도 B일 가능성이 많은 상태고 for example은 예를 들어라고요. 그 다음에 as는 결과적으로니까 답이 될 수는 없었죠. 정답은 당연히 B번이 될 수밖에 없었던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삽입 문제가 나왔어요. 앞문장이 정말 중요해요. 전체적인 맥락도 중요한데 앞문장 이해가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good applicant like you. 너 같은 당신과 같은 좋은 지원자들은 찾기가 너무 힘들어. 라고 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please confirm your choice야. 너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봐라. 그렇죠? 이 얘기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네가 선택됐다죠. 근데 새로운 브랜치, 우리가 지금 브랜치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 얘기가 가능성이 있다면 뒤에 가서 덧붙이는 설명이 쭉 나왔어야 됐겠죠. 근데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문제가 여기에 정답이라고 생각했으면 바로 다음 문장을 읽어보는 것도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가 예정돼 있다고 그래요. 말이 되지 않죠? 이미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we'll keep your information. 너의 신상 정보에 대해서 네 그 이력서 같은 거를 우리가 하겠다? 유지하겠다는 얘기죠. 뭐를 위해서? 미래 포지션을 위해서. 제일 이해할 수 있는 패턴이 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정답은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B하고 조금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럼 무조건 다음 문장 읽어요. 그러면 너는 통보받는다고 그랬어요. 뭐 할 때? 뭐가 됐을 때? 뭐가 이용할 수 있을 때 통보된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D번이 적합하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었겠죠. 문제는 이제 13번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뭐지 했는데 답이 이제 D라는 걸 알고 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한 포지션이 이용할 수 있을 때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which는 이미 접속사니까 답이 될 수는 없었고 anybody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원이라는 건 원 포지션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답은 당연히 C가 정답으로 올 수 있었고 ours는 우리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봐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쌤 ours가 우리의 포지션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수적으로 become에 S 있는 거 보이시죠?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원이 정답으로 올 수 있고요. our 같은 경우는 여기에선 our positions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수라서 답이 될 수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파트 6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7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중 지문이에요. 노티스하고 텍스트 메시지 적용해. 그래서 항상 지문의 종류 패턴은 잡고 넘어가셨어야 되겠고 제목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책인데 일정 변경에 관련된 우리의 정책이구나.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목 읽으셨으면 문제를 바로 풀로 들어가셔도 괜찮다예요. 그래서 가보시면 문제가 보시면 오케이. 1번 문제 보시면 what is true예요. 하필 우리가 주제 문제도 아니고 나추루 문제다 보니까 추루 문제예요. 그래서 추루 문제 뒤에는 항상 about 이해가 중요해요. 그래서 안데스 철도에서 안데스 레일에 대한 거니까 보시면 안데스 레일을 기억을 딱 해놓으시고 보기를 꼭 읽으시면서 키워드를 잡아주셔야 문제 풀기가 수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웹사이트를 뭐 했다? 런치했다. 그래서 새로운 웹사이트. 그 다음에 자주 늦는다고 그러죠, 기차가. 이건 좀 답하고는 좀 거리가 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정을 게재하는데 일주일 전에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븐에서는 시간의 표현을 가지고 장난을 되게 많이 치잖아요. 패러프레이징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트랙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유지보수 작업 진행 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유지보수 작업 요거를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쪽으로 넘어가셔서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해석을 막 세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 기억했던 거 있죠.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데스 레일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한다. 이렇게 막 쭉 넘어가는 편안하게 빠르게. 그 다음에 갑자기 나온 게 뭐예요? 일정은 스케줄이 나오죠. 스케줄 are made available이라고 나와요. 일정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우리의 웹사이트.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7 days ahead of time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7 days ahead of time이라는 건 일주일 전이라는 건 해석을 하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은 당연히 뭐야? 그냥 C예요. 대신 이제 복습하실 때는 요 표현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7 days ahead of time을 1 week in advance 이렇게 표현했구나 까지만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보기는 지금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활용할 필요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문제 보시면 노티스에 따르면 어떻게 거기 any undesirable passenger 어떤 승객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승객이 최신의 그 기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방법에 관련해서 나왔고요. 어떻게 하면 정보 얻을 수 있지? 최신 기차 정보를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by ing로 패턴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돈을 지불한다. 어디에 티켓팅 사무실을 방문한다. 그 다음에 누구랑 그 매니저랑 이야기한다. 앱을 확인한다.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기억할 수 있는 게 돈, 그 다음에 직원, 그 다음에 어디 방문, 그 다음에 앱.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올라가서 판단하시면 조금 빠르게 정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1번 문제가 여기 나왔었잖아요. 물론 바로 나올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많고 여기선 다 타이틀을 제공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일정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를 찾는지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현 기차 시간이 게재가 돼 있다는 얘기. 어디에? 그 앱에. 그죠? 그래서 앱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보였기 때문에 더 읽지 않아도 정답의 포인트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D번의 앱을 활용할 수 있다가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17번이에요. 근데 여러분 17번 보시면 이것도 추론 문제예요. 그래놓고 사람 이름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사람에 관련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암시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단순하게 특정 사람에 대한 정보가 뭐자 이것만 포인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보기를 보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읽은 지문 내용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는 보기를 보는 게 훨씬 더 좋다예요. 그래서
그 지금 보시면 connecting train을 뭐 했다? 미스할 것이다. 그 다음에 full reimbursement, 상환 변제란 뜻이죠. 그래서 변제를 뭐야? 받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he did not purchase, 구매하지, 그의 티켓을 구매하지 않았대요. 어디 근데 뭐야? 뭐로 봤어? 안데스 레일이죠. 그 다음에 directly예요. 그러니까 직접 안데스 철도로부터 구매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뭐 제3자의 뭐 에이전시를 통해서 구매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직접 구매는 안 했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뭐 한다? 사용한다가 포인트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찾아야 되는 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람 이름이 포인트였겠죠. 그래서 사람 이름을 찾으러 갔더니 뭐가 보여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그죠? 예.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그 부분을 읽어요. 근데 보낸 사람이 전화번호만 나와 있다는 게 좀 특이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주체가 안데스 레일이 우리에게 알렸다예요. 뭐에 대해서? 대절이하에 대해서 알렸다. 너의 기차 있죠. 네 기차가 뭐가 된다? 지연될 거라고 알렸다. 조금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니 왜 알려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이 사람이 기차표를 안데스 레일로부터 구매한 거는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잡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게가 포인트가 여러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정답이 C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서 뭔가 의문점이 생기죠. 아니 저게 us라는 거, 저 연락한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정보를 찾아야 돼? 직접적으로 다른 저 에이전시 같은 걸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 언급이 분명히 돼 있어야지만 정답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분명히 있는지 그거를 찾는 게 관건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만약에 네가 티켓을 직접 구매한다면 directly라고 나오죠. 그래서 직접 구매한다고 하면 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get your ticket through a third party vendor예요. 그래서 제3의 상인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된다면 어쨌든 그 회사가 뭐예요? 너한테 몇 시간 안에 변경, 4시간 안에 연락하는 게 의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얘가 어때요? 제3자로부터 티켓을 구매했을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정답의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제3자가 했다라는 걸 정보를 통해서 연계 문제 형태로 정답의 근거가 명확하게 C다라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17번이 연계 문제라는 걸 혹시 확인을 확실하게 해주는 게 관건이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었겠습니다만 이렇게 확인을 꼭 해주셨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1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보시면 What is most likely true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슨 그룹 미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회의에 관련된 포인트를 찾는 게 포인트였겠죠. 그래서 보기를 먼저 잡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았겠죠. 그래서 4시 15분 전에 시작한다. 누구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 리마에서 열린다. 장소. 그래서 그다음에 연기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시 15분 그다음에 이거 포인트를 딱딱딱 잡으면 됐겠죠. 그리고 가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회의를 찾아야 됐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 봤던 부분이 지금 마지막 지문에 포인트가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봤어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my morning 우리 아침 기차가 뭐 한다는 얘기야? 지연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would you mind? 그 다음에 leading the 하고 미팅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네가 회의 좀 이끌어 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를 잡았어야 됐겠지. 왜? 이 사람이 지금 못 온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회의를 연기하는 게 분명히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 푸실 때 어떤 실수를 많이 했냐면 연기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연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의는 분명히 제 시간에 그대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끄는 거니까 B번하고 D번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런데 정답은 여기서는 A번이 정답이었죠. 이게 포인트가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포인트를 가보시면 여기에 보면 일정이 있었죠. 일정에 보시면 여기 보면 New Arrival Time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1시 45분이었는데 바뀌다 보니까 4시 15분으로 교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4시 15분 전에 분명히 회의는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명확했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찾아내는 연계 문제 형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A번이 정답으로 오면서 회의는 뭐다? 4시 15분 전에 분명히 시작할 거야. 요게 포인트가 됐었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8번도 연계 문제로 마무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9번이에요. 19번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어떤 종류의 사업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일할 것 같은 회사.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리스닝 할 때도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 것 같냐라고 할 때 듣는 단어들 가지고 조합해서 들어가잖아요. 이 문제도 똑같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올라가셔서 이제 마지막 지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회사에 대한 이제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they were pleased to see how successful 하면서 뭐야? Our new laptop.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라고 언급을 해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야? 트래블 에이전시 말이 되지 않고 투자 회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electronic makers 정답이 될 수 있었겠죠. 해서 마무리할 수 있었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삼중 지문이 제가 이제 강조를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이제 할애했는데요. 보시면 최근 시험을 보시면 파트 7에 대한 포인트가 정말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중 지문을 할 때 연계 문제를 지금 어떻게 뽑아내는지 있죠. 본인이 본인만의 그런 루틴을 계속 쌓아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고득점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루틴도 꼭 잡아주시고 꼭 마지막으로 꼭 정리하실 거는 패러프레이징 있죠. 표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앞쪽에서 아까 뭐 있었어요? 그렇죠. 7 days ahead of time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뭐 a week earlier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들을 꼭 좀 정리만 해주신다면 좀 좋은 쪽으로 여러분이 좀 파트 7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실 건 동의어 표현 나올 때 있죠. 그거 꼭 좀 정리해 주세요. 7에서 동의어가 활용이 많이 되니까 그것만 좀 잡아주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수업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요.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